네, 단독주택 리모델링 무조건 따라하기라는 책을 쓴 저자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주로 건축 또는 리모델링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컨설팅, 강의, 그 다음에 또 책을 쓰는 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0대, 60대 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고민은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팔아야 되나? 그럼 시세대로 못 받을 것 같고,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만데 이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택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5, 60대 분들은 단독주택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고민거리로,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례가 사실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집을 막상 구하는 사람들은 30대에서 50대, 조금 더 나가면 60대까지인데 5, 60대 분들은 대부분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가진 집을 1층에는 직접 사시고 2층에는 이제 임대를 놓는 형식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녀가 이제 2층에 같이 사는 형태로 집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패턴하고 조금 달라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입하면은 이걸 장사로 이렇게 1층에 이제 상가로 변경해서 장사 용도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 아니면은 임대를 안 놓고 전체를 다 이렇게 자기 가족끼리 사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한 가족이 혼자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가족이 있으면, 또 모르는 가족이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20대, 30대가 많이 요하는데 5, 60대 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죠. 어쨌든 아파트는 우리 살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소비로 끝나버리지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를 놓거나 이제 주거 임대나 상가 임대를 놓게 되면은 어쨌든 매달의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에 생활비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막상 이걸 팔고 나오게 되면은 아파트 팔면은 주택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보다 주택이 생각보다 비싼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다시 팔았던 그 아파트로 다시 이사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나 또 주택 시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아파트를 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아파트는 자기 땅 지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정 어떤 자리가 자기 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주택은 건물 건축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아파트는 재건축 같은 일들을 진행할 때 혼자 진행할 수 없지만은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일을 혼자 진행할 수 있고 해서 건물의 어떤 용도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건물의 어떤 자산을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변 환경의 변화. 내 집 앞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공원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주변 환경에서 얻는 어떤 수익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변 환경이 더 나빠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집을 구매할 때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 또는 우리 근린생활 시설 형태로 장사도 하고 또는 사무실로 쓰면서 주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흔히 이제 직주 거리라고 하잖아요.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거의 제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요즘 세대에 또 굳이 또 직장에 가지 않고도 좀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대한테 업종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초창기에 단독주택을 원했던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 살인까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주택에 갔고, 그 다음에 마당 있는 집을 원해서 주택에 갔고, 그거는 이제 가장 예전부터 본질적으로 있었던 어떤 주택의 장점이었고, 기타 앞서 말했던 내용들이 아파트나 기존 다른 건물 형태에 비해서 가졌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는 많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2010년도 이후부터는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좀 많이 늘었죠. 특히 이제 15년도 이후부터는 엄청 숫자가 늘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좀 유행했던 게 전원주택이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에 이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살거나 하는 형태였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도심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쪽에는 어떤 편의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 다음에 적막함, 제일 큰 거는 이제 병원 시설이 이제 크게 제대로 없는 것들이 병 나면은 이제 당장 느껴지는 거죠. 도심으로 가야겠구나 생각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농촌에 가면은 자식들이 잘 찾아올 것 같지만은 막상 더 안 와요. 몇 번 왔다가 더 안 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쓸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으로 턴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도심으로 넘어오면은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이 가장 안성맞춤이죠. 도심에서 편의시설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누렸던 어떤 전원의 느낌, 마당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심고 하는 어떤 그런 전원의 생활을 나름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속 단독주택은 어떤 두 가지 다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건물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 또 나이가 들면은 몸이 점점 이렇게 노화된다 해야 되나, 이렇게 낡고 이렇게 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노화되고 해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는데, 단독주택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어쨌든 집주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결국은 입지인 것 같아요. 좋은 입지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그 건물이 낡았으면 새로 고치면 되는 거고, 또 허물어질 듯 하면은 새로 지으면 되는 건데, 이제 건물의 입지는 변화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만약에 단독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오히려 입지 좋은 건물을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입지인 것 같아요.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좋은 입지는 간단하게 주거로서는 살기 좋은 입지,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마트가 가깝거나 하는 살기 좋은 입지인 거고, 상가 입지로서는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한 것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전형적으로 어떤 우리 상가 입지 분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입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입지 중에서도 요즘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내에서도 입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내에서도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자꾸 더 몰리고 또 다른 지역들은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지방 내에서도 어떤 좋은 입지를 이렇게 찾는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소도시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사실 이제 정읍 같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주 지역 가까이에 있는 전주 큰 도시로 또 이사를 많이 가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의 어떤 입지가 아무래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나 그리고 또 최소한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저 입지를 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입지가 잘 선택되었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좋죠.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좋은데 그 건물의 상태 양호는 결국은 건물의 골조의 상태, 그 다음에 지붕의 형태 상태, 그 다음에 뭐 샤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뭐 마감재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데 주로 건물을 지을 때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들. 그 부분의 상태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나마 조금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건물을 구매하고 또 공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나 주거의 건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 평당 공사 비용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뭐 20평대 건물보다는 80평대 건물이 평당 공사 비용이 작게 들어요. 건물이 작을수록 평당 비용이 더 높게 드는 경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체로 뭐 또 너무 모르면은 시작조차 못하니까 설계 나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의 형태, 상가 건물의 형태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50 정도 잡으시면 되고,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평당 300 정도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건물 디자인에 따라 비슷한 형태로 금액을 예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전세나 월세에 살고 싶지 단독주택 전세나 월세에 살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리모델링만 잘 해놓으면 단독주택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공간인데 아직까지 인식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는 단독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다른 사람 집에,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선호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단독주택을 임대 형태로 가고자 하면은 주거 임대 형태는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주거 임대는 임대 수익을 많이 얻기 힘들 거죠.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 임대로 놓는 형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2층에 3층에 이렇게 주거 임대 형태로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요 중에서 또 지역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해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거 임대보다는 상가 임대로 형태로 변경을 해서 임대를 내놓는 게 훨씬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은 서울 집값이 또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의 집값은 타 지역의 집값보다 비싼 건 사실이잖아. 근데 집값 대비 공사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 집값 대비 공사 비용의 비율로 따지면은 서울 지역이 가장 낮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의 공사 비용은 비슷해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섬 지역이나 특별히 사람이 다니기 힘든 지역 말고는 공사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집값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전국적 지역에서는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새 집을 파는 거, 사는 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들어진 새 집을 왜 팔까요? 그게 이제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나 어쨌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을 때 생각보다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는 투자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어떤 투자자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직접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더 원하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이 있어요. 집 짓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나, 어떤 시공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나, 그분들께는 잘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새 집이더라도 지어진 건물을 선택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잘 선택을 해야겠죠. 집의 상태나 어떤 집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집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걸 잘 선택할 수 있다 판단이 안 쓰면은 역시나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면은 이렇게 저한테 맡기로 하겠죠. 맡기로 하겠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어떤 컨설팅을 하든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하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인기 좋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면 새로 지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심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그냥 깨끗하게 지어진 집을 구매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이제 집을 구하는 일, 그 다음에 집을 파는 일,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짓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답변을 100%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스스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묻는 그 다음에 답하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집이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찾는 것들을 이렇게 그 길을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도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전문가를 찾아갔으면 그분을 100% 신뢰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위한 집인지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한 집인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투자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주거를 하는 건데, 그 목적을 잘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할 때 내가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인가들을 이렇게 결정만 잘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직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